이동의 첫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최근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 이 관련해서 아마 청와대가 이번 선거에서 논평이나 처음 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한테 사과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선 상황에 좀 거리를 뒀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좀 이례적인 작심 발언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이동의 촉 시간에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네. 있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만큼 그렇죠. 지금 청와대가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 네. 봐도 사실 무관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극도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감정을 털어내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국정 운영 5년이 되어 가는데 예. 거의 이 정도 분노는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특히 정치인한테. 강력한 분노를 표시했다고 그 이후에도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한 새로운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만 보더라도 윤석열 발언 선거 전략이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 또 나중에 심각한 발언이라고 판단했고 윤석열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또 대통령 흔들어서 선거판 불러냈다. 정치 적폐이자 구태이다. 또 대대적으로 정치보복 공헌 대선 후보는 처음 본다. 이게 오늘 하루 쏟아진 청와대 워딩이에요. 와, 워딩이 그러니까 엄청난 워딩이 쏟아져 나오면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나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청와대 쪽에 선거 개입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흠. 이렇게 대치 상태면은 국민의힘이 좋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 요거 상황 자체가 국민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어제 오늘 큰 이슈였잖아요. 네.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초에 나올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만 그 어떤 후보도 정치보복 뉘앙스를 비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얘기를 그렇죠. 하죠. 예,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통합을 얘기합니다. 국민 통합, 국민 화합 다 이런 거 얘기하죠. 물론 통상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바뀔 수도 않습니다만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떻게 듣기는 정치 보복 뉘앙스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근데 정말 원론적인 워딩이 되려면 기자가 적폐수사 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검찰이 할 일이고 제가 있으면 할 것이다. 이게 원론적인 그게 거죠. 정답이죠, 그런데 사실은. 할 겁니다. 해야죠. 합니다. 반복적으로 3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당은 당연히 발끈하고 청와대도 발끈하겠죠. 또 네. 여당은 오랜만에 호재를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하. 이걸 활용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 보겠다. 지금 야권은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이후에 오히려 뭉쳤거든요. 네. 야권은 상당히 지지자들 결집이 돼 있는데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집이 좀 안 된 상태예요. 호남도 그렇고. 근데 이 발언으로 결집 한번 시켜보자. 그거 지금 민주당 생각 그 생각입니다. 아하. 그래서 더더욱 이 건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면 오늘 청와대에서도 사과하면 그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사과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나아요. 국민의힘처럼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하면 오늘 청와대에서만 5개, 6개 워딩이 나왔는데 내일 되면 안 나올까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만 대통령 지지 비율도 40%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여론조사에서 확고하게 40%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40% 지지율 나오는 대통령하고 끝까지 대립각 세우고 해서 좋을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은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은 이미 지지층 결집됐거든요. 네. 중도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략상 정치 공학상 한번 야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사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지율의 변동이 있으면 하겠죠. 당분간은 하지 않으라고 하지 봅니다. 않을 것이다. 자, 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생방 중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드러난 거고 뭐 소위 인터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하면 삭제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라든지 또 국민의힘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인터뷰가 나가게 된 의도가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를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가는데. 혹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더 모자란다. 정권 교체 여론은 많은데 예. 아직까지 더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예.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지금의 정권은 문제가 있다. 마음에 안 든다. 갈아치우자 하고 감옥 보내는 건 다른 거잖아요. 보복수사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때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이제 뭐 적폐 수사 할 거냐 문재인 정부도 할 거다. 두 번째는 그 최측근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이라고 했으니까요. 다른 언론에서 다 한동훈이라고 하는데 그 중앙일보는 A라고 했더라고요. 예. 한동훈이라고 합시다. 한동훈 맞습니다. 예. 독립운동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요직에 안 앉힐 이유가 없다. 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내 최측근 사람을 앉혀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하겠다. 이렇게 수사하겠다.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들리죠, 여당 사실은. 입장으로서는. 들리죠.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뭐 인터뷰 할 때는 할 수도 있다. 끝나고는 수정해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부적 판단을 못했다. 아하. 중앙일보도 사실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 이야기가 되려면 정권을 잡고도 정치 권력에 대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원론적 얘기잖아요. 그럼 다만 못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라고 콕 찍어서 적폐 수사할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중앙일보가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야 되고 이거 화답한 모양새가 됐으니까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혹은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데 그 비율을 다 윤석열 후보가 얻어내지 못하니까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하수입니다. 이거는. 하수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내용 내일 이제 TV 토론에 있습니다. 언급될까요? 어떨까요? 언급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이나 내일에 이게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은 언급될 것이다.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1차 TV 토론 때 보면 네. 방어와 수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토론회장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공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장동으로 공격받으니까 되치기로 몇 번 했을 뿐이고 그게 아마 당시 선대위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다변이고 달변이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승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세와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하지 말고 좀 많이 들으셔라.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TV조 토론이 끝났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보도는 좀 적죠. 네. 평가가. 그러다 보면 스탠스를 아마 2차 TV 토론에서 바꿀 테고 아하. 바꾸면은 이재명 다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날카롭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건들면서 뭐 부동시 문제라든가 무속인 논란이라든가 얘기할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윤석열 뭐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느냐. 아하. 사실 청문회장이라든가 예.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뭐 책상도 치고 저한테 옛날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강력한 모습 보였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약자로 봤어요. 권력에 대항하는 뭐 정의로운 검사 이렇게 봤다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근데 만일 토론회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죠. 토론장에서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흥분을 한다 그러면 지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 거만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약자가 아니거든요. 약자가 아니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고 앞서 나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스탠스를 바꿔서 공격했을 때 그럼 여유롭게 받아칠 수 있겠느냐. 네. 그것도 관전 포인트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선대위 전략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 자, 그럼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대선에서 이 사상 초의 배우자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불찰이다 모두 책임지고 사과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뭐 질의응답도 있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좀 진정성 있는 사과다. 야당은 핵심 없는 사과 쇼다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과 김혜경 씨 사과 앞으로 어떤 영향에 미칠까요? 뭐 이거야 뭐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네. 민주당에서는 진정성 있었다 그러고 뭐 야당에서는 진정성 없는 쇼였다고 하겠죠. 네. 근데 뭐 시간을 돌려가지고 김건희 씨 사과할 때는 안 그랬습니까? 야당은 진정성 있다고 했고 여당은 똑같았어요. 그게 네. 무슨 사과냐, 남편한테 보내는 사과냐, 국민한테 보내는 사과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똑같은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뭐 낫다. 김건희 씨보다는 질의응답을 했다. 질의응답은 했다. 짧지만. 그리고 네. 언제든지 수사받겠다고 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대선 끝나고 받겠다고 하지 않았냐. 네. 뭐 이런 걸로 공격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거를 중도가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김건희 씨 사과나 뭐 김기경 씨 사과나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됐다라고 중도가 판단하지 않을까. 김건희 씨 사과할 때도 사과하고 나서 인터넷에 밈으로 좀 조롱하는 짤이 돌긴 했습니다만 금방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혜경 씨 사과건도 이게 계속 논란되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녹취록을 9개월 동안 했다고 하니까 녹취를 새로운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만큼 그런 큰 파급력은 없다. 없을 것이다. 사과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요 지적들 한번 보죠.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사과가. 또 그리고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논란, 부적절한 발언 이게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똑같죠? 씨 거하고 똑같아요. 김건희 씨도 시기적으로 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혜경 씨도 시기적으로 늦게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빠른 시기에 적절한 단어와 워딩을 써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딱 깔끔하게 사과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논란이 되고 지지율이 빠지면 늘 이렇게 사과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 나왔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까 참 사과 타이밍이 잡기 쉽지 않았을 것 뭐 같기도 그럴 수도 해요. 있습니다. 네, 예,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본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생활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제가 그냥 정치권에서 전략을 뭐 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최대한 빨리. 놓쳤다 만약 네, 그런데 네. 그러면 뭉개고 가는 게 좋아요. 시기를 놓치면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슈는 언젠가는 더 잠잠해집니다. 다른 또 이슈가 나오면. 선거 때는 A 이슈가 끝날 쯤 되면 B 이슈가 또 터질 수밖에 없어요. 뭐 사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이번 주에 김혜경 씨가 잠잠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냐 없냐로 다시 시끄러워졌지 네.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네. 놓쳤으면 지나가는 게 어떤가. 뭐 이 건 말고라도 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네.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뭐 그렇단 정무적, 정치공학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면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무리하게 김혜경 씨를 보호하고 실드 친다고 어이없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당대표가 뭐 나도 약을 탄다거나 아하. 뭐 초선 의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런 발언이 도움이 되나 김혜경이나 이재명한테 전혀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낙연 지금 총괄 위원장이 선대본 위원장이 워딩 조심하게 하라 이런 또 함구 지시령을 내린 것 같은데 선거 때일수록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내가 언론 인터뷰가 잡혔다. 당연히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얘기를 안 하면 되죠, 뭐. 그렇죠. 근데 네. 질문을 하니까 나가면은 하나만한 얘기하면 되죠. 예. 그게 제일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예. 논란 안 되는 네. 그런 말 하면 좋은데 무리하게 실드 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한국노총이죠. 한국노총하고 노동정책 협약식 맺고 노동 친화적 정책을 강조했는데 저는 사실 한국노총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민주노총과는 달리 약간 보수적인 노조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이 지지선언 배경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의 부메랑이라고 봐야죠. 아하. 그러니까 뭐 120시간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 없앨 수도 있다. 노동은 선발로 하는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일이다. 이 한국 노총 노동자들이 듣기에는 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번 했으면은 말 실수? 뭐 아직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네. 근데 그런 발언들이 중첩이 되다 반복이 보니까 되니까. 그런 후보를 그 우리 노동자 친화 후보라고 볼 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한국경제에서 한국 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정치 중립을 뭐 위반했다 이런 기사를 써서 예. 좀 제대로 취재를 좀 해야 되고 아까 이게 제 정신이 제가 좀 웃어 죄송합니다. 박지원 예. 변호사 말처럼 지금껏 계속해서 한국 노총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었어요. 당연히 지지할 수 있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누구를 지지하는 게 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겁니까? 정책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는 군대라든지 그렇죠. 공무원이라든지 중립의 의무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게 기본적인 얘기를 뭐 댓글에 놓치네요. 항의를 받을까 나중에 제목을 네. 붙였던데 네. 기본적인 거 데스킹 안 합니까? 기본이죠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네, 공무원 아니고 군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당연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나에게 우리 그렇죠. 조직에 이득되는 사람을 위해서 지지하고 투표하고 또 그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다만 한국노총의 그 수많은 노조들이 네. 한국노총 간부들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따라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지금도 그 PK 지역에서 일부에서는 우리는 못 따른다. 우리는 윤석열 그럴 지지하겠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얻었다. 것이다. 게다가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지금껏 한국노총이 지지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선에 승리했다. 뭐 이런 거. 보수적인 분들이지만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아니 왜냐하면 2017년에는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편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 191명입니다. 지금 이른바 윤안 단일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상황인데 또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없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몸값 키우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태지 않습니까? 네. 1, 2위 후보는요? 1, 2 후보가 박빙 상태죠. 박빙 상태 약간 우세 뭐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앞으로 토론도 남았고 그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대통령 뭐 적폐, 네. 분노 뭐 이런 것들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또 깜깜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깜이 기간 전에 앞서는 사람이 또 그러면 또 뒤따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르륵 따라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죠. 예, 안철수를 잡아야지만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불안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하면 어쨌든 우리 쪽엔 안 하더라도 네. 저쪽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쪽이 다 딜레마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이 흔들립니다.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준석 대표 비롯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를 또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 뭐 돈도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드랍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 분열이 생길 수 있어서 네. 내부 분열이. 네. 그래서 양쪽 정당 다 거대 정당들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 그런데 같이 하게 되면은 이겼을 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 당근도 주기 싫고 뭐 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책임 총리 뭐 분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결국 결과론적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제 후보 등록 기간까지는 다음 주고요. 또 27일까지인가 인쇄되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의 단일화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능성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생물이다. 정치는 예. 생물이다. 그래서 모른다. 아니 저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양쪽 정당이 그 1, 2 정당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양새고 선거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이 결집을 하기 결집하게 때문에. 되니까. 그리고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를 내가 찍어서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음흠. 판단되면 사표가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표 심리가 발동하면 안철수 후보 찍기 어렵거든요. 음흠. 근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 몸값이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속값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몸값이 높을 때 팔아야지. 정치적으로 자기를 뭔가 팔아야 되니까. 이득을 얻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봤던 단일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가능성도 있다. 예. 근데 하여튼 이번 대선판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27일 남았는데 사전 투표 생각하면 뭐 20열 초 20여일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이 상황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다. 아 이거는 음.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 같이 한번 우리 청취자들과 끝까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와 이동영의 촉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